검찰이 명태균 조사 진행한 가운데 계속 녹취록, 메신저 내용도 공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관련 보도했던 김은지 시사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인 얘기 전에 어제 윤석열 석방 부분, 예. 그 부분 한번 좀 얘기 좀 나눠보시죠. 구속 취소가 인용이 되고 네. 또 검찰이 즉시 항고하지 않는 바람에 결국 풀려났고요. 나오면서 뭐 이렇게 흔들고 관저 정치 또 시작되고 지금 여론이 좀 분열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불면의 신성가족이라고 했던 네. 과거에 경북대 김두수 교수님이 썼던 책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책 제목이 생각나던데요. 그러니까 정말 이 불면의 신성가족은 끝나지 않는구나. 이런 법적 카르텔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지금 검찰, 법원, 뭐 심지어 공수처의 무능함까지도 당연히 지적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생각하는 피의자의 인권, 피고인의 인권이라고 하는 게 가장 강자인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러니까요. 적용됐어야 되는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이 이후의 상황들을 생각해 보자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변론 제기해가지고 다시 평의해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평의는 지금 하고 있고 변론 제기해서 다시금 재판을 더 해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탄핵 심판에도 혹시라도 영향을 줄까 봐 걱정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형사재판도 사실 이번에 같은 재판부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25부에서 같이 합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소기각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 기소될 즈음에 법조인들이 조심스럽게 했던 이야기인데 진짜 이게 가시화될 수도 있겠구나. 진짜 좀 지옥문이 열렸다 이런 생각까지 들고요. 네. 그래서 내란성 지금 불면증이라는 말 있지 않았습니까? 네. 윤 대통령 체포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 다시 많은 국민들이 좀 잠을 예. 좀 설치는 것 같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혹시나 또 저도 이제 그렇습니다. 전화를 예. 보면서 언론을 체크를 하고 뭔 일이 일어날까. 그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죠. 뭐 이 법적으로 따져보면 하나하나 따져보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모든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니 우두머리가 나오고 그 부하들이 내란을 실행한 부하들은 감옥에 다 있고 이게 과연 납득할 수 있느냐 이게 사실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판사의 뭐 결정도 문제지만 검찰 그러니까요. 즉시 항고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건 또 안 했기 때문에 또 이런 결과까지 났었고 사실 납득할 수 없는 상황까지 계속 되는데 어떻습니까? 검찰은 앞으로 또 책임을 피하기 쉽진 않아 보이는데요. 이제 앞서 이제 진행자께서 하셨던 말씀 제가 굉장히 공감했는데 더 이상 검찰은 개혁 대상이 아니라 이제 청산 대상 아니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처럼 법원에서 그런 결정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핵심은 고등법원,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가는 것인데 그걸 아예 포기해 버림으로써 지금 완전히 그냥 윤석열이 바로 나와버리고 이후에 다른 공소기각 가능성까지도 열려 있는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게 검찰의 책임을 정말 무겁게 물어야 되는데 지금 뭐 사퇴는커녕 아무 조치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에서도 굉장히 사실 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두렵습니다. 정말. 어쨌든 간에 이게 일부러 의도를 했든 의도를 하지 않았든 책임이에요. 검찰 책임이잖아요. 나온 거는. 그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책임을 져야 돼. 본인이 석방 결정을 한 거잖아요. 어쨌든 대검에서. 그리고 본인들 구속이 좀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책임져야 돼요. 어쨌든 잘못했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뭐 입장 표명이나 이런 거 없이 뭐 그러다 보니 야당에서는 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또 하나 탄핵 결정 이제 선고 언제 될까요? 원래 지난주부터 했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꽤 많지 않았습니까? 사실 날짜를 가늠하는 거는 우리 모두가 알 수 없는 영역이고 뭐 명태균 씨도 모를 것 같긴 한데요. 명태균도 모르겠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공동체 안정에 좋다. 심지어 오늘 아침 조선일보 사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자중하라라고 하는 윤 대통령 쪽에 메시지를 냈더라고요. 그 정도로 정말 불안한 상황이고 지난주 금요일에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인용 결정이 되고부터 요새 한국 주식이 꽤 괜찮았는데요. 떨어지는 추세였다고 합니다. 아마 오늘 더 심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사실은 그 현실 세계를 많이 반영을 하잖아요.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 났을 때 확 떨어지다가 즉시 항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다시 돌아갔는데 아마 오늘 시작할 때부터 주식시장이 힘들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 일단은 헌법재판소에서 언제 결정을 해줄지
선고를 해줄지 이 부분을 빨리 좀 정해주는 게 맞지 네. 않나 이렇게 보이네요.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 또 그 극우파들이 네. 모여가지고 에너지를 굉장히 올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그 앞에 주유소를 당일은 문 닫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혹시나 있어요. 불나고 이럴 수 있으니까. 아, 이게 진짜 이게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모든 책임은 다 법조인들이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윤 대통령도 자괴감이 법조인이지 드네요. 않습니까? 아니 뭐 나온 사람 다 법조인들이에요. 그러니까요. 다 법조인들입니다. 아까 제가 불멸의 신상가족 그 저자를 김두식 교수님인데 이름 네. 좀 잘못 말했습니다. 김두수로 짧게 제가 예.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죄송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자, 명태균 얘기를 좀 했는데요. 시사인이 그 창원지검의 명태균 피의자 신문 조서를 최초 보도를 네. 했습니다. 뉴스토마토에는 저희는 작년 9월 5일부터 계속 보도를 했는데 수사가 아마 그 2월 달부터 계속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왜냐하면 선관위에서 네. 이미 고발한 건이었기 때문에 검찰이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명태균 씨를 불러가지고 이미 조사를 했었습니다. 검찰이 그러면 이미 다 알고 있었네요. 그 전부터. 아니 물론 뭐 이제 와. 윤석열 김건희의 관여도에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바일 수는 있겠지만, 물론 그것도 명태균 씨가 창원에서는 굉장히 떠들고 다녔기 때문에 알 사람 네. 알았다 이런 말이 있지만, 아주 선회에서 검찰이 그걸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적극적인 수사를 했었으면 사건이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네. 그때 이미 많은 것들을 드러내고, 그리고 검찰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잦아들었을 텐데 2월 달부터 명태균 씨를 피의자로 불러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근데 11월 달에 명태균 씨가 처음 검찰에 와가지고는 그 당시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자기는 잘 기억도 안 난다는 취지 이야기를 하면서 참고인이었는지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바로 피신 조서를 보여주거든요. 피의자 신문 조서를요. 예.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거짓말을 바로바로 반박할 수 있는 검찰의 증거들이 꽤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검찰이 수사를 계속 뭉기적거렸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양한 지점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금 말씀처럼 검찰이 이미 명태균 씨의 어떤 증거 인멸 행위도 포착하고 또 황금폰도 갖고 있었는데 왜 속도를 못 냈을까요? 아, 황금폰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고요. 네. 그러니까 황금폰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어떤 핸드폰은 아니고 명태균 씨가 말하는 핵심 증거가 담겨 있는 핸드폰과 USB를 네. 통칭하는 이야기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검찰에 이제 제출하지 않고 압수수색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것들은 사실이긴 한데요. 네. 그런데 이제 검찰이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는 열심히 수사했던 것으로 보이는 게 포렌식 업체를 가가지고는 거기를 압수수색한다거나 그 포렌식 업체에서 명태균 씨가 핸드폰을 만지고 있는 CCTV를 다 압수해가지고는 예. 그것들을 다 확보했어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그 이후의 상황들을 수사를 적극적으로 했다면 압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창원지검의 수사 의지를, 그러니까 일선에서는 열심히 했지만 그 윗선에서는 수사 의지가 좀 없었던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계속 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명태균 씨의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핸드폰에 카카오톡 대화는 핸드폰이 없더라도 이게 압수가 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 명태균 씨가 나에게 보내기라고 해가지고는 그 해당 핵심 그 녹취를 본인한테 보냈던 스스로. 기록들이 다 남아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증거인멸하고 있고 어딘가에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그걸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계속 좀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 시사인에서 보도를 했던데요. 명태균하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게 역시 여론조사 맞죠? 네, 여론조사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근데 사실 여론조사만이 아니라 또 있습니까? 아주 다양한 정무적인 조언을 명태균 씨가 하고 있고 네. 그거를 따르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모습들이 이 카카오톡 저희가 입수한 텔레그램 카카오톡에서 다양하게 보이고 여론조사 있습니다. 말고도 있는데 뭔가 믿고 따르는 모습이 있었다 이 말인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저희가 이제 입수한 게 2021년 예. 6월 윤 대통령이 정치 선언 참여를 한 그날부터 2023년 4월까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 된 이후까지인데 그 280여 장의 김건희, 명태균이 나눈 이야기 그리고 또 윤석열, 명태균이 나눈 이야기들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김건희 여사가 대선 후보가 아니었냐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그 문자만 보면 예, 먼저 김 여사한테 내용들이 가고 이후에 윤 대통령한테 컨펌 받는 형식이 되고 있는 것들도 네.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윤 대통령이 정치선언 참여했을 때만 하더라도 발광체냐 혹은 반사체냐 그런 이런 얘기도 논란들이 했었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정치선언 참여하는 2021년 6월 29일 그날에 국민이 발광체이기 때문에 모든 정치인은 발광체가 될 수밖에 없다. 네. 반사체가 국민이 발광체고 모든 정치인은 반사체다. 반사체가 돼야 된다. 그런 식의 논리를 제공해 줬는데요. 네. 놀랍게도 7월 1일에 채널A 단독 보도로 윤 대통령이 지인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설파하고 다녔다.
라고 하는 보도가 따라한 나옵니다. 것도 있다 이 말이네요. 문자 이런 거 보면 예, 그러니까 했던 내용을 코치를 다 해주는 것이죠. 이제 내용을. 그런 식으로 이 장악력을 올려가는데 그 정점에 여론조사 같은 것들이 있는 그 것이죠. 지금 말씀대로 2021년 한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윤석열, 명태균, 김건희, 명태균 이 대화가 계속 있는데 카카오톡, 텔레그램 있는데 말씀처럼 자연스럽게 질문하면 답변해주고 뭐 따라하고 이렇게 먼저 물어보기도 하고요. 예, 예. 이게 좀 납득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선이잖아요. 이게 누가 뭐래도 비선이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정무수석이고 그리고는 정치에 조언을 하는 가장 큰 뒷배인데 네. 심지어 대통령 사실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 되기 전에는 정치를 잘 몰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가장 놀랐던 부분이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2022년 11월 달에 예. 명태균 씨한테 이태원 참사 관련해 가지고 이태원 참사 얘기도 물어봅니까? 예, 국정감사 이제 예. 그 당시 이제 국정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물어보니까 명태균 씨가 아주 구체적으로 2022년 11월 24일에 국정조사위원으로 당내 의사 조율과 전투력 그리고 언론 플레이에 능한 정점식, 배현진, 송원석과 같은 사람 배치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해주고 이거는 있어요. 상당히 구체적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날이 국회에서 12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네.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켰고요. 명태균 씨한테 김건희 씨가 조언을 구하고 추천을 하는 모습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캄보디아에서 일정을 취소하는 역할에 있어서 뭐 그때는 이제 네. 뉴스토마토에서 좀 약간 보도를 했긴 했었는데 네. 무슨 꿈 같은 거 이런 얘기가 있었죠. 네, 그걸 저희가 또 원본 칼럼으로 입수해가지고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내용들을 이야기했는데 네. 11월 7일 이제 2022년 11월 7일인데 여사님 대통령님께서 해외 순방이 혹시 남쪽으로 가실 일이 있으시면 각별히 행동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아침 7시 35분에 보내고요. 1분 후에 바로 답장이 옵니다. 김건희 여사가 어떤 이유죠? 캄보디아 발리 가는데 무슨 일 있나요? 그러고 나서 예, 굉장히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이태원 참사가 있었고 그리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런 어떤 대응을 해야 되고 동남아는 어떤 곳이고 이런 다양한 조언을 하고 이후에 실제로 그 캄보디아에서 이제 가는 일정들이 취소되는 일정 상황입니다. 취소하고 자기는 그 뭐 저기 아이 그 하루 찍으러 갔었죠. 네. 그것도 여기랑 연결이 돼 있다는 거.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이죠. 뉴스토마토에서 예. 보도를 했던 바가 있는데 또 카톡 아니면 텔레그램 메시지까지. 자, 이후 명태균 씨 차명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분석한 수사 보고서 보도도 있었어요. 예. 여기서는 어떤 사람들하고 통화했던 게 많이 나오나요? 사실 이제 거기서 가장 주목해서 네. 봐야 될 사람은 이제 함성득 교수라고 할 수 함성득 있습니다. 교수. 예. 아마 약간 일말이 좀 그렇지만 중간 매개체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봐야 됩니까? 네,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저희 취재진들한테 강력하게 네. 부인을 하고 있고요. 뭐 김 여사의 친분도 더 없고 명태균 씨랑 만나는 같은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명태균 씨 피신 조서를 보면요. 네.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를 처음 만나는 자리에 함께한 사람이 함성득 교수입니다. 교수다. 네, 그 아크로비스타의 근처에 있는 유명한 식당에서 네. 그 만나는 자리를 함께했던 사람인데요. 함성득 교수는 이조차도 부인하고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명태균 씨는 이 모든 시작과 연결 지점에는 함성득 교수가 있다라고 하고요. 우리 그 칠불사 회동으로 유명해진 그 사진 있지 않습니까? 네. 2024년에 또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 그때도 이제 함성득 교수한테 본인이 뭐 다양한 걸 보냈다 이런 주장을 명태균 씨가 하고 있습니다. 그 함성득도 나오지만 또 좀 논란이 되는 게 조선일보 기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히 폐간에 목숨 걸었다 이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는데 네, 이제 그거는 별건이긴 예, 한데 연결해서 봐야 될 한 지점들이 사람들 있는 것이죠. 따져보면 조선일보 기자 예. 예, 그 조선일보 기자에게 명태균 씨는 이제 USB를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소위 말하는 황금폼 자료를 입수하기 전에 이미 입수했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기자로서 누구나 탐낼 만한 이야기이고 그렇죠. 그리고 단독 특종 심지어는 10월이라고 하는 시점은 더 지금보다 많은 것들이 드러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의혹에 세게를 박을 만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명태균 씨가 반대했기 때문에 보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해당 조선일보 기자의 이야기이긴 한데요. 네. 아마 그 시기에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서 많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핵심은 이걸 받고 왜 보도하지 않았냐. 그리고 명태균 씨 쪽에서는 내가 용산에도 이런 게 있다고 알려줬기 때문에 이게 뭔가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조선일보에서는 전혀 이제 자료가 전달된 바가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취재가 필요한 사항이긴 하지만 이 주진우 편집위원이 입수했던 김건희 여사의 녹취는
또 계엄 이후 탄핵 이후 한참 지나서 12월달 이야기입니다.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 얘기한 거잖아요. 또 그것만이 아니라 이 조중동과 같은 매체들이 그렇죠. 소위 말해서 뭔가 바꿔먹는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김건희 여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격앙된 목소리를 우리 국민이 다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이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도 더 취재를 하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조선일보도 계속 부인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야권의 정치인이라고 바꿔 이야기를 해보죠.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조선일보를 폐간시키겠다, 뉴스토마토를 폐간시키겠다, 시사인을 폐간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 해당 기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난리죠. 난리 성명을 내고 당장 용산 앞에 가가지고 한남동 가가지고 기자회견을 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근데 너무 조용하다. 가만히 있네요. 이것도 이상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요. 좀 같은 편이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게 폐간까지 한다고 그게 납득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는데 아직까지 더 밝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명태균 관련해서 또 의혹 제기되는 인물들이 오세훈, 홍준표 시장 등이에요. 자, 홍준표 시장 얘기 좀 해보면 그 아들의 친구로 알려진 최 씨, 또 강혜경 씨, 이 두 사람 통화를 입수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거 저희가 또 이 부분도 이제 강혜경 씨와 말씀하신 최 씨의 통화 목록을 2021년 10월부터 2024년 8월, 그러니까 2024년 8월이라고 한다면 뉴스토마토가 첫 보도를 하기 직전 상황이거든요. 그때까지 전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2024년 3월달에 최 씨가 명 씨가 진행했던 방식의 여론조사가 불법이라고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나중에 오세훈과 홍준표를 위해서 그러니까 강 비서관님이 그 역할을 해줬으면 해요. 왜냐하면 여론조사 회사를 차릴래도 조사원은 3명이나 둬야 한다면서요.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관련법도 이렇게 있고 라고 하면서 명태균 사장님이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대로 담겨 있긴 합니다. 이미 이 여론조사가 좀 잘못되고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고 보이고 물론 말에는 또 이런 이야기가 있긴 해요. 섞어서 불법으로 할 마음은 1도 없다. 합법적으로 할 거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긴 말은 합니다. 하긴 하는데 그 취지가 아주 그렇게 전달될 여지가 있으니까요. 홍준표 시장 계속해서 의혹 부인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눈에 띄는 게 2020년 국회 선거할 때 당시 탈당해서 뭐 출마지를 뭐 대구 수석 뭐 등등 막 계속 고려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요거 관련해서도 여론조사를 해줬다 명태균이. 요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은 사실은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가장 앞단에 있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요. 물론 홍준표 시장은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명태균 씨 뿌로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법적 조치도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이게 단순히 이제 2022년, 2024년만이 아니라 그 앞서서의 이야기부터 인연이 오래 맺어왔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가기 어려워 보이고요. 그리고 저 주진우 씨의 편집위원회 취재에 따르면 지금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건만이 아니라 별건까지도 지금 검찰에서 지금 포착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는 더 대구지검에서 추가 수사를 하고 있어서 정말 이번 상황에서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일단은 그 김한정 씨를 통해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이 부분인데요. 자, 그리고 어제는 오 시장이 2021년도 그 서울 보궐선거 할 때, 시장 선거 할 때 명태균한테 전화를 걸어서 빨리 오라고 재촉했던 이런 진술도 확보가 됐는데 근데 이것도 자꾸 오세훈 시장 측은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 경향신문 보도인데 당장 이제 서울시에서 입장이 나왔더라고요. 다 가짜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충분히 밝혀질 내용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투는 것들은 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검찰은 입증에 좀 자신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게 저희 취재 결과이긴 합니다. 오세훈 시장 상황 보면 뭐가 나오면 그거에 맞게 자꾸 얘기하는 모양새고 근데 그게 다시 또 발목을 잡는 발목 것도 잡는 있죠. 것 같기도 하고 또 반박되는 자료가 또 나오는 것 같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오세훈 시장이 사실은 자유롭지는 못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검찰이 압수한 김영선 전 의원 메모 이게 뭐 지금 있는 것 같은데요. 명태균을 털면 윤석열 판도라 열린다. 요 메모. 요 메모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그 부분은 저희 이제 이번 주에 좀 보도를 하려고 하고 있는 분인데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뭘 많이 쓰셨어요. 근데 메모를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꿈과 관련된 이야기들이라든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약간 주술 같은 이야기들이 엄청 많이 쓰여 있어서 예. 그게 뭐라고 할까요? 뭐 사바 약간 예를 들면 예. 아주 주문이죠, 주문. 예. 예. 이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 내용이 많아서 저희는 해독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지난주에 보도를 하지 못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이게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그리고 명태균 씨의 그 사이에서의 공천 이 네. 대가성으로 갔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뒷받침된 내용들이 좀 있어서 보고 네. 있는 중인데요. 저 이번 주에 저 커버 보여주십시오, 이미지로 한번. 좀 내보낸 게 지금 요겁니다. 얼핏 보면 모르겠지만 김건희, 김영선 두 사람이 지금 손잡고 있는 모습이네요. 예. 그러면서 사진 이쁘게 나왔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내는 거네요. 네, 명태균 씨한테 요거죠. 이제 여기 나오고 김건희 있죠. 여사가 네. 사진을 먼저 보낸 보내죠. 거예요. 본인이 김영선을 잘 만났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김영선 전 의원을 계속 중용해달라고 명태균 씨가 계속해서 뭐라고 할까요? 뭐 호소하기도 하고 구명하기도 하고 그리고는 뭐 청탁을 하기도 한 상황이었는데 네. 이때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제 보내준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명태균 씨가 이런 답장을 보냈는데 이후에 또 이제 대선 후보로서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하는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얼마나 긴밀했는지를 좀 예.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진 밑에도 또 여러 가지 대화가 있는 거 봤을 때는 매우 오랫동안 또 아주 긴밀하게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니냐. 네. 책사죠, 책사. 본인은 책사 같은 역할이죠.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요. 수많은 증거가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윤석열 부부, 특히 김건희에 대한 조사가 없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카톡을 좀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네, 김건희 여사가 이 대선에서 물론 대선에서 누군가를 도왔다라고 하는 민간인이 당장 어떤 정치적인 혐의를 받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의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는 이 대가성을 가지게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지점들이 당연히 박지훈 변호사님 더 그렇죠.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로서의 김건희 여사 역할이라고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정치에 입문했을 때 그리고는 당에 들어가기 전 상황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그때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만나는 과정에서 네. 그 굉장히 비공개 일정이었는데 이게 이제 오픈되면서 윤 대통령 쪽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김 여사가 명태균 씨한테 약간 항의를 하면서 이준석이 왜 저러는 거냐 네. 이런 식으로 이준석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명태균 씨가 이 대표를 집에 택시 타고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잘 만났다라는 취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뭐라고 하냐면 총장님 댁에서 나와서 이준석 대표한테 다음 대통령 꼭 만들어줄 테니까 이번에는 윤석열 총장님 대통령 만들자고 둘이 손잡고 3번이나 약속했습니다. 야.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게 예. 2021년 7월 6일입니다. 윤석열 이준석 비공개 회담 직후에 이제 이 관계를 계속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여권의 그 당시는 야권이었죠. 야권이죠. 야권의 가장 큰 거강꾼이라고 하는 게 명태균 씨였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잘 보이는. 근데 이 정도면 명태균 씨가 아주 큰 역할들을 했던 걸로 보이거든요. 이 문자가 뭐 조작은 아닐 거 아닙니까? 네, 그럼요. 이건 대통령실과 여사 쪽에서 아무 입장을 못 내고 있는데요. 예. 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는 아주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 관련된 일정을 명태균 씨한테 보내주는데 2021년 7월 9일에는 오늘 오전 노량진 가서 청년들 만나고 중식은 진중권 교수, 비밀회담 저녁 정운찬 교수 이렇게까지 보내줍니다. 이런 것도 명태균한테 전달이 됐다는 거잖아요. 예. 야.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명태균이 생각하고 있는 이 정권의 본인의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을 발탁해서 올렸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보수 대통합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요. 하는 것이거든요. 본인 입장에서. 이준석, 윤석열 사이를 본인이 잘 만들어 갔고 그리고 마지막 단일화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도 했다라고 생각하고 본인은 있지 않습니까? 네. 안철수 의원은 부인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이 한 달 안에 구속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뭐라고 할까요? 그 약간 본인 예측이기도 예측, 하고 예. 명언은 아니지만 명태균의 언어니까 명언이게 되겠죠. 예, 잘 이거 받아주셔서 맞췄어요. 감사합니다. 맞췄죠. 예, 그러니까 그 어떤 배신감과 분노감의 폭로라고 하는 것이 다 이 맥락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이거 말고 또 더 취재할 거리가 많나요?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네, 저희가 아직 공개 예. 안 한 카톡들이 많아서요. 예. 사실 여기 보면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윤석열 대통령 도리도리 관련해 가지고는 조언했다는 건 충분히 그것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보도가 한번 됐었죠. 근데 그것도 윤 대통령이 답장을 바로 하면서 의사가 그럼 명태균 박사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부동시 조언을 부동시 얘기하거든요. 왜 도리도리 하냐니까 눈이 이렇게 한쪽이 잘 안 보이니까 왔다 갔다 한다 이러니까
그때는 명태균 정확하게 몰랐단 거예요. 농담적으로 그렇게 그렇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아. 이제 고성국 그러니까 약간 그럴 수도 있으니까 대응을 이렇게 하라라는 취지 이야기였고 아하. 그 메시지가 고성국 TV에서 그대로 발표가 됩니다. 예.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리도리하는 거를 올리거나 뭐라고 하지 말고 이것은 오히려 신체적 장애에 비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설파하는데 고성국 TV에서 그걸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예. 명태균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의사가 지금 명박사냐 이렇게 물어보는 아.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 커넥션이라고 하는 게 지금도 윤석열 쪽에서 이야기하면 고성국 TV에서 뭔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대로.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은 빠져 있지만 이게 봐야 될 여러 가지 징후적 사건이라고 하는 게 네. 그때부터 이미 잉태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내란 사건이 뭐 크게 진행되고 있고 또 석방된 상황 때문에 눈여겨 보기가 좀 어렵지만 이 명태균 사건도 해결해야 될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막 이런 일이 없었으면 정말 중요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아,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 민간인이 됩니다. 그럼 그렇죠.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요. 윤석열을 다시 구속시킬 수 있는 핵심 구속시킬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큰 사건이 된다. 예, 많은 분들이 지금 내란숙의 윤석열이 자유롭게 돌아다닌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당장 구속을 해야 된다면 이건 별건 수사가 아니라 핵심 수사입니다. 네. 윤 대통령 내란 전까지만 하더라도 윤을 바로 이제 직격하는 핵심 사건이었기 때문에 지금 민간인 그러니까 내란 외환 혐의 말고는 불소추 특권인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온다면 당장 먼저 구속 사유가 될 만한 핵심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그래서 많이 취재를 할 것입니까? 예, 더 지금도 하고 취재 있고요. 취재지만 수사기관이 움직여줘야 돼요. 아 근데 그래야 진짜 지금 이거 진행이 취재해야 되지. 되는데 당장 기자들이 다시 석방 이걸로 예. 지금 좀 손을 빼야 돼가지고 아 너무 이 그러니까요. 황당하고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지 시사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